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첫걸음, MSP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발표할 신종필 이사입니다. 현재 아콘소프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Q&A 버튼을 눌러서 질문 올려주시면 발표 마무리에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개의 세션을 나누어서 첫 번째는 사스 전환의 주요 페인 포인트와 고려사항, 두 번째 세션은 사스 전환의 지름길, MSB의 활용 전략 주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로 페인 포인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콘소프트는 6개로 나누어 지원 분야 영역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기술 혁신을 역량을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 수립, 보안 인증 기반의 안정성 확보, 강력한 파트너 생태계와 함께 고객사들의 성공적인 사스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합니다. 2017년부터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파스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해 왔고요. 2023년부터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거나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작년부터는 MSP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최적 운영을 지원하고 보안 컨설팅 분야까지 넓혀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을 위해 요건 분석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전환 컨설팅, 그리고 개발, MSP, 보안 등 관련 서비스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등 사업자 분류별 칵테일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레퍼런스를 나열했는데요. 그 자료는 작년 12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기관들은 약 6, 7군데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많은 고객들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니아, 나이파, 클라우드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정부 사업 등에 대하여 좀 작은 사업들이죠. 대하여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 분류별로 지원해 드렸던 기업 레퍼런스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고객 정보는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하는 그 고객사들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플랫폼은 CNCF에 인증된 파트너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에 저희가 MSP로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NHN, 그리고 삼성 SDT 클라우드 등 MSP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스 전환의 주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의 국내외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통계 자료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 수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음, 국내외 시장 동향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와 사스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자사의 솔루션이 사스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웨비나에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 사스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입장이 약간씩 다른데요. 솔루션 공급자는 고도화된 기술 역량과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전환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사스 수요자, 즉 도입한 고객 혹은 도입할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선택적인 한계가 있고 여러 신뢰성이라고 하는 불안 요소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측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사서 시장이 건강하게 확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시장 참여자별 상황 그리고 지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국내 시장 어,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스 기업 육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정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 그리고 보안 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사스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끔 도입 전환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공공 시스템의 우선 적용을 통해 가지고 사스가 확산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신뢰 기반으로 시장 환경이 무르익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MSA라고 하는 구조,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기술적인 적용이 필수인데 기존에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가 실전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스의 요건인 계정 관리라든가 과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스 플랫폼 인프라 구성 필요성이 있어서 생소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솔루션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매출 구조에서도 기존의 이제 일회성 라이선스 판매 방식에서 이제 구독형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수익이 정착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동성 확보라든가 장기적인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시장형 사스 같은 경우에는 CSAP 취득이라든가 비용 그리고 주기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스 도입을 계획하거나 도입했거나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스 제품군들이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못하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설치형 제품 대비 커스터마이징, 우리나라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커스터마이징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전환은 기존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어서 사스 전환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비용 우위의 사스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도입한 사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검증된 안정적인 사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의 경우에
경영 리스크로 인해서 사스 추가적인 계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라든가 기술 지원 품질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보안 이슈인데 고객사의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대단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나이파 정부 지원 사업 소개 예시인데요. 니아 나이파 클라우드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등 다른 이제 정부 사스 지원 사업도 수행 프로세스는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기업 풀 구성이나 사업 기간, 참여 자격 등은 약간씩 다릅니다.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스 개발사, 나이파의 사스 수행 프로세스를 여기 보시면 사스 개발사들이 실제로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그리고 나이파에서 관리하는 관리 프로세스와 함께 수행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종 계약 전에 CSP나 MSP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지원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서비스 계약 이전부터 사업 공고부터 사실은 수행 계획서 작성, 1, 2차 평가, 그리고 최종 계약 전까지 ESPM, NFP, NFP 등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 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도 그 프로세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CSP가 개발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배정하고 그리고 개발사를 모집하고 MSP를 배정하고 하는 것들을 CSP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MSP도 CSP와 함께 그렇게 사스 개발사들이 사스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차 평가, 2차 평가, 발표 평가입니다. 하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1차 합격하시고 서류 보완 과정에 이제 과제 조정위원회 아키텍처 CR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할 때에 서류 보완 지원을 많이 해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CSP가 하는 게 아니라 MSP가 서류 보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스 개발사가 나이파랑 계약은 한 이후에 사실 CSP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CSP와 계약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MSP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 계약 진행을 해서 실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MSP에서는 MSA 컨설팅이나 사스 전환 컨설팅을 하게 되고 개발사들이 설계를 산출물을 만들 때 혹은 또 아키텍처를 그릴 때 설계를 지원하게 되고 중간 점검 때 여러 도큐멘트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때에도 이때는 이제 MSA 컨설팅에서는 지원이 많지는 않는데 사스 전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직접 인벌브 되어서 개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이후에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서 그 MSA 컨설팅이든 사스 전환 컨설팅이든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요 과정, 이제 사업 수행 과정 속에서는 CSP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MSP가 대부분 관여를 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대부분 MSP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사스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민되는 요소들을 시장 환경 관점,
비즈니스 환경 관점, 그리고 내부 환경 관점에서 어, 제가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 환경에서는 요구 기술, 즉 기술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술 환경을 분리해서 전환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도 무방합니다. 시장 환경 보면은 여러 이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함에 있어서 약 여섯 가지로 이렇게 여러 항목들로 해서 요약해 보면 결국 구독 기반 소비 확대, 자동 업데이트,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라고 하는데 뛰어들게 됩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서는 반복적인 수익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변화 관점에서는 협업 중심 구조, 고객 성공 중심 운영, 그리고 CI/CD를 기반 데브옵스 혹은 데브섹옵스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사들이 단계별로 겪는 페인 포인트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제품을 Saa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IT 기업들이 단계별로 겪는 페인 포인트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단계는 이제 전략 단계, 기획, 설계, 개발, 마케팅, 세일즈, 운영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단계마다 고통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익 구조적인 그 충돌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해결 방안으로 이제 듀얼 트랙이라든가 연단위 기반의 이제 수익 구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 기반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도 마찬가지로 고객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어, 스몰 비즈니스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메이저 비즈니스에 이제 집중할 것인가, 티어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이제 해결 방안 요소입니다. 설계 관점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멀티 테넌시 구조입니다. 구조가 미비되기 때문에 어, 기존의 설치형이 가졌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가 이제 MSA와 함께 가장 극복해야 될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색 옵스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SaaS의 여섯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사스의 기능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그중에서 이제 과금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이제 대부세급수와 함께 CI/CD 자동화 툴들을 툴체인이 됐던 플랫폼을 도입해서 프로세스 체인화하던 CI/CD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같은 전략들을 구사를 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일즈 운영 관점에서도 조직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이제 KPI 지표라든가 조직이 이제 변화되는 전담 조직이 이제 새로 신설됩니다. 첫 번째로 전략 단계에서 페인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전략, 해결 방법, 예시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전략 단계에서 기존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가 충돌날 때에 어,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전략들을 어, 설치형, 설치형에 대해서 일회성 고액 계약이지만 사스는 구독 기반으로 반복적인 수익 구조인데 반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악화되어서 매출의 타이밍에 따라서 회계 시스템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여러 상황별로 내부적인 매출과의 충돌 상황, 그리고 세일즈, 내부적인 수행 체계에서 세일즈 팀의 반발적인 요소들, 그리고 고객적인 요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고객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략 단계에서는 실제로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실제로 방안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단계에서는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이렇게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단계별로 페인 포인트는 동일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각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세일즈 운영까지 페인 포인트 예시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기입하는 것보다는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신의 회사가 처한 그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선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설계 관점에서도 해결 방안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인 관점 그리고 내부 체계들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기입하시면서 각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자신 회사의 솔루션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한번 기입해 보았습니다. 개발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마케팅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와 운영 단계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세션 2로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MSP 없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운영할 때 공공기관이 겪을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공공기관이 다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MSP 없이 자체적으로 다 클라우드 운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휴대전화를 샀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을 때 사용법은 다 알지만 휴대전화 고장 났을 때 내가 기술을 배워서 휴대전화를 직접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아마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자체적으로 만약에 클라우드를 운영하실 수 있다면 겪을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결국은 운영 전문성의 문제가 되겠죠. 기술 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장애 대응에 미숙할 겁니다. 기존의 이제 레가시 시스템보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 원인 분석이라든가 조치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고 잘못된 처방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실시간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 이제 보안 위험성의 정책, 그 위험이 도사릴 텐데요. 클라우드는 조금 더 복잡한 정책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주 큰 보안 취약점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그 보안 이벤트에 따라서 대응이 지연되어서 뭐 악의적인 또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탐지를 한다거나 대응 체계 자체를 이제 마련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통제 부분이 MSP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의 자원을 산정하고 그리고 인스턴스에 이제 올라가는 VM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라든가 트래픽 이런 예산을 어,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용을 가장 최적화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표준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에 계속 이제 누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이탈되었을 때 내부 인력으로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 단절이라든가 운영 리스트가 또 이렇게 대두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영 전문성이 부족하다. 모니터링과 대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안 위험에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통제가 실패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운영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에 MSP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어떤 거입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계약 기반이기 때문에 MSP랑 계약할 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MSP사들은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이제 MSP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첫째로 이제 운영 환경에서 자동화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IAC라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해서 운영 자동화해서 테라폼이나 엔시버를 통해 가지고 자원들을 자동화해서 프로비저닝도 하고 창해가 생겼을 때 복구도 자동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체계들도 동일하게 이제 자동화 도구로서 이렇게 제공되죠. 중요한 게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통합 관제 대시보드라든가 로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라든가 이벤트 대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대응입니다. 취약점 점검이라든가 패치 관리, 그리고 접근 제어, 인증 체계 설정,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워로도 가능하실 겁니다만 클라우드에서는 좀 다른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이제 클라우드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P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대응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동일합니다만 비용 관리적인 부분도 MSP가 제공을 합니다.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예산 계획이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월간, 분기별 비용 리포트라든가 이상 탐지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제공해 주죠. 그 장애 대응이라든가 기술 헬프데스크를 상시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 시에 혹은 이상 탐지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이제 탐지를 해서 알람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알람 통지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운영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 교육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술들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대응 CSAP 그리고 ISMSP라든가 보안 인증 그리고 또 문서화 그리고 백업 그리고 DR 재복구 시나리오 등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기존에 이제 배워본 환경이 됐던 아니면 이아스 환경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여러 이제 그 물론 SLA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계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compliance 이슈를 잘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에 MSP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저희 회사는 이거 말고도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 플랫폼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는 이따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사스 전환의 지름길, MSP의 활용 전략. 제가 이제 그 정부 사업에 개발에 앞서서 우선 수행해야 될 한 선행 과제로서 자신의 회사가 어떤 관점에서 사스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사스를 전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0단계로서 사업 준비해서 그 앞단계로 0단계로 명명했고요. 개발에 착수하기 전, 그리고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고객 중심에서 사스 전환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될 선행 과제들을 하려고 왔습니다. 각 과제들은 기존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 대한 설문이나 인터뷰가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선행 과제로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세그먼트와 거기에 따른 이제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봤던 우리 이제 그 페인포인트의 전략 단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객 journey 맵을 수립을 해서 이 사스가 이제 가입 시점에서 가입하는 그 사용자 포탈 그리고 가입자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온보딩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결제하는 것 이탈까지도 전반적으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한번 맵을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접점에서 요 각각의 이제 넘어가는 접점에서 불편 요소라든가 혹은 기대가 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객들이 기대하는 요소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VOC 수집과 인터뷰.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이나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기존 고객들, 이제 사스로 전환할 고객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리서치, 유저 패널들을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유저 패널들과 함께 지원해 줄 수 있게 체계도 또 사전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UX 패턴이라든가 사용률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을 우선순위로 도출해 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목표를 한번 정의를 해서 실제로 사스가 될 때 고객들이 성공했다라는 실제로 이제 상당히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된 표현이겠지만 고객 감동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핵심 지표가 충족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대부분 시간이겠죠. 업무의 단축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고객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핵심 지표가 이제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사스로 전환될 때 지금까지 도출된 이런 핵심 지표들이 지원될 수 있을까? 방향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스를 지원할 때 채널 전략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자 포털에서 온보딩을 할 때 UI, UX 설계는 기존의 솔루션과는 다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가이드를 드린다거나 튜토리얼 한다거나 챗봇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입 없이
언제는 이제 그 영업 기반의 이제 채널을 구성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략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정책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서 가격의 민감도를 분석을 해서 고객들의 티어별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뽑아내는 전략들이 사전에 좀 미리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사스 개발 이렇게 개발은 기능적인 단순 구현보다는 이제 사용자 경험, 고객 성공, 셀프 온보딩,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이 핵심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리소스들을 어떻게 집중 또는 분배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소스 집중 포인트를 우선순위 관점에서 소팅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신의 회사 주력 솔루션 또는 전환 대상 솔루션이 공공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게 보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보안 신뢰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그쪽 이제 좀 다른 쪽이라면 이제 보안 신뢰 강화는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미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0단계로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 공고가 나서 공고 전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런 활동들과 함께 공고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어, 인벌브된 CSP나 MSP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견적을 받아본다거나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고 전에 준비 단계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실증 사례, 실증 사례 및 POC 확보로 기술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즉,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무턱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사전에 어떤 경험이 없으시는데 사전에 이제 CSP나 MSP로부터 견적과 함께 작은 금액이지만 POC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강추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에 사업 목표도 방향성도 분석하고 기술적인 준비에서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준비도 하고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파트너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초안은 막상 공고가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2026년 3월 달에 공고가 난다면 그 전에 러프하게나마 사업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실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소한 초안을 만들어 보고 작년 공고 기준으로 아니 그 2026년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초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공고가 날 즈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실제 공고 났을 때 2026년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공고가 이제 날 때 거기에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뭐 체계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어쨌든 누군가가 계속 어떤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고 페이지를 읽어와서 그 내용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어떤 어, 그 정부 기관 사업을 빨리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역할 분담들을 미리 만드셔서 이렇게 대응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음. 그리고 과거의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서 그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두어서 막상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공고 났을 때 하고 직업 준비하는 것보다도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예를 들어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다쳤을 때 좀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과 조직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교육과 그리고 현대화된 기술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외부 인력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기술들을 수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고가 나서 실제로 막상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시점입니다. 이때는 사스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저희한테는 고객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잘 하십니다. 대부분 잘 하시는데 대부분 CSP나 MSP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공고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그 공고를 낸 쪽에 질의를 자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호한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훌륭한 팀 멤버를 구성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역할을 명쾌하게 분담을 해서 일정이 순조롭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하는 그런 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팀들을 사전에 이제 수행 체계를 만들어 뒀다면 그 수행 체계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 수행 계획서는 공고문대로 그리고 만약에 실증 사업을 했다면 실증 사업에 했던 많은 설계서 그리고 화면 이런 것들을 잘 녹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어,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 막상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POC를 하게 되면 시작 분석하는 단계까지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장기적인 어떤 시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업계획서에 순조롭게 녹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발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발표는 사업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발표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선정 이후의 절차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행 체계에 반드시 CSP 또는 MSP를 꼭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1차 선정이 되시고 과제 조정위원회에서 MSP 도움이 이제 필수적인데요. 이 사항이 이제 CDR 할 때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MSP한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아주 빠르게 그걸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거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지표를 만드실 때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처음 써보시는 경우에는 선거지표도 제대로 작성 많이 못하십니다. 해야 될 것들을 놓친다거나 안 해야 될 것들을 무리하게 넣어서 나중에 이제 발목을 잡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MSP가 저희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움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키텍처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일부 이제 논리적인 설계까지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MSP에서는 영양 산정과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CDR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녹여지게 됩니다. 시장 개척 마케팅 부분은 그 MSP에도 일부 지원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거는 CSP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CSP와 연계되어서 CSP에 마켓플레이스를 올린다거나 이런 홍보라든가 시장 개척 방향들을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약품소프트 MSP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수부터 진단 그리고 목표 모델 수립
그리고 전략 설계, 그리고 전환 설계와 구현, 그리고 운영 정착 및 관리, 그리고 고객 영향과 종료까지 전 활동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은 프로세스화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스택 서비스로서 사스 개발사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스를 전환 혹은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설계, 개발, 교육,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 능력까지 저희는 제공합니다. 저희 개발 파워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MSP로서 이제 클라우드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어가 저희는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개발 생산성 그리고 운영 비용들을 아주 낮출 수 있는 파스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도에 MES라고 하는 솔루션 기반의 이제 사스를 전환한 어떤 고객사가 저희 쪽 플랫폼에 올렸을 때고 이거 코어는 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특히 기존에 어, 지원 클러스터 다 지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환경, 그리고 관리 환경, 그리고 서비스 환경들, CI/CD 파이프라인 뭐 그 기본이죠. 그리고 멀티테넌시도 기본이고요. GPU 및 컴퓨팅 자원 관리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GUI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아주 사용하기 쉽고요. 마찬가지 커맨드 라인도 있습니다. API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탈 이렇게 저희가 칵테일 클라우드는 저희가 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 솔루션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 플랫폼은 GPU 노드를 가진 클래스에서 GPU 리소스 공유와 분할 사용을 적용해서 낭비되는 GPU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타임 슬라이싱 공유 방법으로 물리적 GPU를 공유해서 버스팅이 필요한 워크노드들이 GPU 리소스를 사용해서 리소스 낭비가 없도록 하려는 방법과 그리고 멀티 인스턴스 GPU 방식으로 한 개의 물리적 GPU를 최대 7개로 나눠서 이제 저거장에 고정된 크기로 나누 로비 방식으로 이제 고정되어서 GPU로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가지 기법을 제공해서 최대 한 개의 GPU로 7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해서 고비용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GPU의 비용 절감으로 GPU 도입 부담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MSA 컨설팅 그리고 사스 컨설팅 수행을 하면서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과제 중심 목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정이라든가 K파스 인정 등을 대비해서 고객사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저희 맞춤형으로 저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MSC 컨설팅 방법론 2.0 기반입니다. 기반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수행 태스크로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부분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넣기도 해서 고객 맞춤해서 최적화해서 제가 MSC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MSC 기반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도출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트 설계 그리고 도메인 이벤트와 이렇게 실습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화면 설계도 도와드리고 있고 데이터 모델 설계도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개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도 사스 전환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SA 아키텍처 적용된 사례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스 전환 컨설팅
경험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해서 또 마찬가지로 고객 티어별로, 고객 현황별로, 그리고 산업 도메인별로 특색을 고려해가지고 고객 그 사스에 맞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스의 이제 서비스 핵심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MSP와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혹은 MSP 순전히 MSP 서비스라든가 부분에서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사스 앱 구성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칵테일 플랫폼에 올리고 저희가 그 사스 앱 전환했던 목표물들을 제시했고 저희가 도와드렸던 이런 구성 사례입니다. 저희가 CSP 컨설팅, 가이드형과 실무형, 뭐 계약에 따라서 각각 등급별로 사스 간편 인증과 사스 표준 인증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비즈니스 컨설팅은 2개월 이내에 이제 컨설팅 완료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제약 증명이라고 해서 저비용으로 가성비 높은 보안 점검 서비스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그 사스를 들고 나가시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스 온보딩이라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지원들을 이렇게 이제 해외 마케팅 지원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교육으로서 이제 예시로 이제 이벤트 스토밍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모듈에 대해서 핫스팟하게 이제 개발 가이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그 인공지능 회사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트부터 해서 AA 그리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그리고 데이터 EA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스 전환해 드렸던 저희가 아웃소싱 했던 회사인데요. 예지 보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사스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MSP는 이제 MSP 서비스는 SR을 척수해서 그 SR 별로 그 SR 별로 프로세스를 정의해서 그게 맞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SP 네, 계속 저희들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메일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회사에 어, 저희가 서비스했던 가장 성공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컨설팅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670% 이상이 이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신 기업이에요. 기존에 이제 4억 5천이라고 하는 정부 과제를 끝내시고 그거에 670% 이상을 추가적인 과제를 유치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요 회사는 저희가 이제 개발 아웃소싱을 했던 인공지능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저희 그 컨설팅 저희 개발 아웃소싱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만큼 이상의 또 어, 정부 과제를 수주하셔가지고 또 기업 가치가 시총이 또 두 배로 이렇게 100%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MSP에 의뢰를 했다가 판다미스는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한 데를 갔었어요. 그 갔다가 이제 큰 위험에 노출되셔가 다시 저희랑 서비스 이용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결국 저희 지원들을 잘 받으셔서 성과를 잘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인력 유출이 좀 많았어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스 전환이 많다 보니까 개발 인력들이 유출되면서 또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데 실패하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까지 이제 미터링과 인증인가라든가 이쪽에 저희가 개발 계획을 이제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성과 지표를 달성하셔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인증을 획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